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국가대표를 지낸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자 우선 오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마약 투약 혐의로 전직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관련 신고를 받은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이 나오자 우선 오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서 오 씨를 체포한 경찰은 신병을 확보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는 야구 교실 학부모를 통해서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빠른 발과 뛰어난 야구 감각으로 맹활약했던 오재원 선수. 국가대표로 선발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은퇴 뒤엔 야구 교실을 운영하던 오재원 선수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필로폰을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오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선수 투약- 칠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오 씨가 운영하는 야구교실 수강생과 학부모가 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마약 투약 단서가 추가로 포착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 씨의 지인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필로폰과 주사기를 분석했더니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오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언제부터 마약을 투약했는지, 누구랑 함께 투약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오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가 동료 선수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재원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을 부탁한 대상에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A씨는 병원 주소를 찍어주며 그곳에 가면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약을 몇 차례 전해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 후배 야구 선수에게도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재원 씨가 대리 처방을 부탁한 이 약은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스틸록스로 알려졌습니다. 이 약은 과다 복용 시 중독될 수 있어 28일 안에 2회 이상 처방받을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KBO는 현재 선수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고를 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 씨는 아침 8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언제부터 마약을 투약했는지, 동료 선수들에게도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 처음에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오재원 전 선수와 교제를 했다는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교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작년 4월쯤에 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작년 4월쯤에 그분, A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뭔가 마약 투약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오재원 선수가 조금 지능적으로 마약을 숨겼는데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바깥에 있는 소화전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호스 들어가는 거에 보통은 거기에 그런 걸 안 하죠. 뭘 숨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택배를 놓기도 하고 별 많이 넣거든요. 근데 거기에 넣습니다. 넣었는데 본인은 여기에
그 안경집에다가 예. 마약 주사 넣은 거죠. 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필 경비원이 그걸 열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마약이니까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거기 싹 뒤졌는데 그 안에 오재원 선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없는 척 했고, 예. 근데 그때 이제 경찰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가가 여기다가 마약을 놓고, 근데 그 몇 달 뒤에 첩보가 들어옵니다. 오재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중간에 교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이 아까 A라는 여성과 오재원 선수 사이에 이 폭행 시비가 벌어져 갖고 예. 폭행으로 긴급으로 이제 임의 동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 마약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안경집에 있는 주사기의 DNA와 예. 오재원 선수의 DNA를 비교해서 거기서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오재원 선수가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할 당시 3월 10일 날은 강력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 간이 검사에서 실제로 음성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보통 간이 검사라는 건 간이 키트거든요. 예. 간이 키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한 4-5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 시점이 좀 지나면 안 나올 수 있고요. 예. 이제 모 탐사보도 매체에서 한 오재원만의 루틴이라고 하는 예. 좀 이거는 이렇게까지 예.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 우리가 예전에 박유천 사건에서 예. 한 그 방식을 더 심각하게 몸을 컨트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땀을 빼고 털을 밀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마약이 안 걸릴 거라고 자신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뭐 지금 DNA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예.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요. 예. 마약 수사를 받는 중에도 수면제 대리 처방을 했더라고요. 뭐 동료 선수들은 물론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또 학부모에게도 그런 걸 부탁했더라고요. 그 아까 A 씨한테도 똑같이 예.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오재원 씨는 아마 마약의 중증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마약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마약류, 향정도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중독이라고 알려지고 일단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수면제 중독이 처음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일 때도 그런 얘기가 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 향정 쪽으로 아마 예. 그 중독이 있는 거다가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리 처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인들이죠. 예.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오재원이라는 사람이 사실 프로야구의 캡틴이라고 하면 예. 대단히 카리스마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뭐 과거에 그 우리가 되게 알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순철 감독이라든가 이정범 선수라 이런 사람들이 다 캡틴들입니다. 네. 굉장히 카리스마가 높은 사람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예. 오재원이 카리스마인데 사실 그 카리스마가 이게 나쁜 쪽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카데미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떤 말을 할 때 아마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예. 최근에 그 접수된 마약 사건들 오재원 선수처럼 음성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마약류인데 그 마약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0종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키트로 검사할 수 있는 건 뭐 20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계속 이제 그걸 검사의 키트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간이 검사로는 사실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영장으로 해서 이 채모 검사도 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근데 앞서 잠깐 대리 처방 이야기 드렸는데 이 대리 처방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가서 약을 좀 가져다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약을 대리해서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예.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마 강요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그 아카데미에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방식의 일종의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을 대리 가능성이 처방을 있죠. 해주거나 그리고 대리 처방을 대리해서 약을 탄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처벌 자체 물론 입건이 될 수는 있지만요. 예. 실제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래요? 강요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예. 근데 그것을 예. 이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는 다르죠. 반복적으로 했을 건 방조범이 되죠. 예.
최근에 그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예. 자료들 계속 나오잖아요. 예. 뭐 SNS로 구하기 쉬워지고 또 값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차원에서 마약이 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하나의 놀이 같은 거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이게 놀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예. 일종의 짜릿한 형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인터넷 도박하고 마약이 같은 연결이 되어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태어날 없다면서요.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놀이식으로 해갖고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공급자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에 164명에서 2023년에는 거의 뭐 700명 넘게 10대 마약 사범이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인식 자체가 너무 쉽게 구하고 비용도 싸고 그런데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놀이 같은 개념으로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박성재 법무장관도 이제 치료가 중심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사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수요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예. 되고 10대들도 놀이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학교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류 사범 추이 잠깐 보여주세요. 2022년에 18,000건, 2023년에 27,600건인데 많다라는 그 인식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이라. 예, 그러니까 27,000건 하네. 예. 27,000건이라고 하면은 글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경찰의 형사팀들의 이 가지고 있는 마약 사건은 이제 쟁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회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는 실제로 수사를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수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마약에 대한 것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일회 투약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해갖고 이제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선 이 공급자를 잡아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예. 이 정도로 많은 상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과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오 씨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며 마약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